혹시 여러분은 한 통의 전화로 인해 인생이 완전히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평범한 하루였던 오늘. 누군가는 가족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목소리가 가족이 아니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곳은 스토리박스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는 작은 행동이 더 많은 사람을 위험에서 지키는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 역시 아무런 대비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전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은 잔잔했고 창밖의 나뭇가지는 가볍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조용한 아침. 저는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오늘도 별 탈 없이 지나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벨소리였기에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큰일 났어. 지금 사고가 났어. 피가 너무 많이 나.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숨소리, 고통을 참으려는 울음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습니다. 제 손은 그대로 얼어붙었고 다리가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너 뭐라고 했니? 지금 어디야? 어디가 다친 거야? 사람이 다쳤어. 엄마, 나 잘못한 것 같아. 피해자 가족이 날 잡으려고 해. 제 눈앞이 희미해지며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그 순간 다른 목소리가 전화를 이어받았습니다.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기는 국민안전수사처 형사과입니다. 아드님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중태입니다. 지금 응급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긴급 구속됩니다. 국민안전수사처라는 말에 저는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기관의 이름이 지금 제 귀에 직접 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아들이 왜 구속이 됩니까? 사람은 괜찮은 겁니까? 사태가 심각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이 격앙되어 있어 합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합의를 위한 금액은 4천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지금 이 돈을 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협조하시면 구속은 피할 수 있습니다. 4천만 원이라는 말이 제 가슴을 짓누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머리를 싸주며 울먹였습니다. 4천만 원이라니요. 제가 지금 그 돈을 어떻게... 엄마 제발 빨리 해줘. 나 진짜 잡혀가. 그 울부짖음은 제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엄마가 어떻게든 할게. 제발 조금만 버텨. 전화는 절대 끊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어머니의 위치 추적이 진행됩니다. 통화를 끊는 순간 아드님은 도주 우려로 즉시 구속됩니다.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가방을 움켜쥐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은 흐릿했고 제 입에서는 계속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제발. 그때였습니다. 제 옆집 사는 윤 씨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어디 가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얗게 질렸어요? 지금 아들이 사고를 당했대요. 4천만 원이 필요하대요.
잠깐만요. 그거 혹시 전화로 그런 말한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게 다 옆 사람과의 대화는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은 국가기밀 수사 상태입니다. 어머니가 협조하지 않으면 아드님은 구속됩니다. 그 목소리에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은행을 향해 달렸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전화가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될 뿐 아니라 가장 강한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은행 문을 밀고 들어가는 순간 제 숨은 가쁘고 허리를 가누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아들이 감옥에 간다. 저는 창구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저기요. 4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제발. 지금 당장 구해야 합니다. 제 아들이 사고를 냈다고 합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보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듯 제 손에 들린 전화기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지금 통화 중이시죠? 그 전화 스피커로 전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울음을 참고 스피커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울먹이는 아들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제발 빨리 좀 해. 지금 늦으면 나 끝난단 말이야. 4천만 원이 합의를 위한 최종 금액입니다. 지금 당장 어머니가 이 돈을 구하셔야 합니다. 어머니가 통화를 끊는 순간 아드님은 체포됩니다. 은행 안은 숨소리조차 멎은 듯 고요했습니다. 직원은 통화를 잠시 듣고는 제 얼굴을 향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객님, 은행 규정상 이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본인 가족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가 고객님의 아드님께 직접 확인 전화를 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스피커폰에서 들려오는 아들의 울먹임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의 말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통화가 사실이라면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아드님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 말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은 창구 안쪽에 은행 대표 전화를 집어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전화 연결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여보세요. 어디시죠? 여기는 한영은행입니다. 고객님의 어머님께서 지금 긴급 거래 확인을 요청하셨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연락드렸습니다. 어머니가요?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네 목소리로 사고가 났다고. 4천만 원을 지금 보내라고 울고 있어. 너 괜찮은 거 맞지? 엄마, 저는 회사에 있어요. 아무 사고도 없어요. 누가 제 목소리를 쓰고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절대 돈 보내시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는 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지만 동시에 제 시야가 선명해졌습니다. 가슴 속을 휘젓던 공포가 서서히 사라지고 대신 차갑고 뚜렷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휴대폰의 스피커폰에서는 여전히 가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누구와 통화하십니까?
즉시 전화를 종료하고 지시에 따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아드님은 도주로 간주되어 구속됩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가 조용히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입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금 이 통화는 은행 직원도 함께 듣고 있습니다. 이제 곧 경찰도 올 거고 당신이 잡히는 건 시간 문제야. 이제 그만하십시오. 잠시의 정적이 흐른 뒤 스피커폰 너머에서 낮고 거친 목소리가 짧게 말했습니다. 빨리 전화 끊어. 통화는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시작되었습니다. 제 가슴속은 더 이상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 내린 마음속에 새로 자리 잡은 분노와 결심이었습니다. 저는 울음을 삼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쫓겠습니다. 은행의 조용한 공기 속에서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과 함께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이라는 것을.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은행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제 숨소리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진실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화 내용 전부 들으셨습니까? 네. 대표 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 완료했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은 정상 근무 중입니다. 경찰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긴장과 동시에 무언가를 알아챈 확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보이스피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족의 음성이 이렇게 정교하게 복제된 경우는 내부 정보가 노출되었거나 조직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부 정보라는 말은 제 가슴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가족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살아온 방식까지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어쩌면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분하고 억울해서 이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협조해 주신다면 수사의 증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조직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가장 중요한 단서를 갖고 계십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다시는 누구도 이런 전화를 받지 않도록. 조사실로 들어서자 차가운 형광등 아래에서 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저는 조금 전까지 오열하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온 시간, 번호, 통화 내용 기억나시는 대로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070으로 시작한 번호였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게 인터넷 전화인지도 몰랐습니다. 목소리는 분명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숨소리까지 똑같았습니다. 목소리를 복제하는 기술은 이제 매우 정교합니다. AI 음성 합성으로 몇 초만 녹음해도 그대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통화 내용이 외부에 유출된 것이 우려됩니다. AI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믿었는데
지금은 그 기술이 사람의 마음과 가족까지 훔치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자 제 안에서 다시 한번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전화의 발신 위치를 추적해 보겠습니다. 경찰은 통신수사팀에 협조 요청을 넣었습니다. 화면 위에 하나의 좌표가 찍히는 순간 제 숨은 멈춰섰습니다. 위치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사무실 건물입니다. 즉시 영장을 신청하고 현장 대응팀을 투입하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가족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우리 목소리를 훔쳤는지, 왜 그랬는지 제가 듣겠습니다. 어머니의 의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현장 투입은 어려우나 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제 눈빛은 이미 흔들림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이제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라 마주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단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만들어야 합니다. 경찰의 상황실에 앉는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언젠가 나처럼 전화를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모니터가 켜지고 경찰 특수팀이 건물로 진입하려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스피커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왔어. 괜찮아. 괜찮아. 제 옆에 있는 아들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 속에서 들리는 그 목소리는 정확히 제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사무실 내부 어딘가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 목소리입니다. 저 목소리가 제 아들을 흉내낸 겁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조직 내부에서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확보에 들어갑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타올랐습니다. 두려움도 눈물도 사라지고 대신 단단하고 조용한 불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꽃은 분노였고 결심이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우리를 속였지만 두 번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 싸움은 목소리를 되찾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모니터 화면 속에서 경찰 특수팀이 조심스럽게 건물 내부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를 지나자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고 거기에는 수십 개의 전화기와 연결된 컴퓨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진입하겠습니다. 확보. 짧은 구호와 함께 화면이 흔들렸고 동시에 스피커에서는 사람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은 도망치려 했고 몇몇은 몸을 웅크린 채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저 사람들 모두 전화를 걸었던 자들입니까? 일부는 조직의 실무자입니다. 추적을 통해 본거지를 파악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확보한 서버의 내용을 분석하겠습니다. 경찰은 컴퓨터를 확보했고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결제 기록, 이름, 주소, 생년월일, 심지어 가족 간의 통화 녹취 파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전화를 걸어 사기만 친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일상 대화까지 수집해
감정 반응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아들의 이름과 제 번호가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저건 제 번호입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이름입니다. 저 파일은 뭡니까? 피해자별 음성 데이터 목록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파일을 클릭하자 컴퓨터에서 제 목소리, 그리고 아들의 평범한 일상 대화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 재생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왜 저기에 있는 겁니까? 최근 6개월간 가족 통화 내역이 상당히 정교하게 녹음되어 있습니다. 어머니, 혹시 최근에 통신사 상담이나 재택보험 전화 등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속삭였습니다. 며느리가 최근에 보험을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모르는 번호로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제 목소리가 그대로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버를 뒤지는 동안 경찰의 얼굴에도 긴장이 서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수사팀의 한 요원이 빠르게 달려와 경찰에게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조직 내부 연락처 중에 피해자 가족으로 등록된 번호가 있습니다. 그 종이 위에는 낯익은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걸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번호는 제 가족입니다. 왜 제 가족 번호가 조직 연락망에 있는 겁니까? 어머니, 침착하십시오. 이 번호가 조직에 유출된 경로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포가 아니라 두려운 진실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었습니다. 설마 그럴 리는 없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럴 리 없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도 저는 스스로 느꼈습니다. 지금부터는 믿고 싶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을 마주해야 할 순간이라는 것을. 어머니, 이 상황은 감정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알아야 누가 어머니를 지키고 누가 어머니를 이용했는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길게 내쉰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실을 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피하지 않겠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서버 데이터가 하나씩 열리며 조직의 자금 흐름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낯익은 이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또 다른 불꽃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불꽃이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용기였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저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가 왜 제 목소리를 넘겼는지 반드시 듣겠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의 문 앞에서 저는 두려움을 벗어던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드러날 진실을 받아들이기 위한 떨림이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데이터에서 조직과 연결된 연락망의 주요 인물들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 주소지와 등록 정보는 어머니의 가족과 일치합니다. 자금 흐름 일부가 동일한 명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믿고 싶은 감정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부딪히며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 사람은 제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오해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사람의 정보가 조직 시스템에 들어있는 이상 확인은 필수입니다. 직접 대면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 질문은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저는 한순간에 수십 년의 기억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웃었던 시간들, 서로를 믿고 의지한다고 생각했던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네, 만나겠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경찰은 제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아들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경찰차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로등은 마치 제 기억 속을 비추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집 문이 열렸고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의 얼굴을 보자 제 심장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그 사람은 놀란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한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신 번호가 왜 조직 명단에 올라 있습니까? 왜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저장되어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사실을 말해주세요. 그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두 눈이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곧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저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보험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를 받았고 음성 인증을 하라고 해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했을 뿐이에요. 사기인 줄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찢어 놓았습니다. 사악한 의도가 아니었다는 그의 말보다 저를 더 무너뜨린 것은 너무도 쉽게 우리 가족의 목소리가 넘겨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그 한 통의 통화로 우리 목소리가 모두 넘어갔다는 겁니까? 왜 나에게 묻지 않았습니까? 왜 내 허락도 없이? 돈이 필요했습니다. 요즘 연락이 와서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고 했고 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목소리 인증을 넘기면 수수료를 준다고.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저는 울음도 분노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갑고 깊은 침묵이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돈 몇 푼에 우리 가족의 목소리를 넘겼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삶이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팔았습니다. 그 사람의 고개가 떨리며 숙여졌습니다. 옆에 있던 제 아들은 이를 악물며 소리쳤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다는 걸 알기나 합니까?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아들을 막았습니다. 지금 제 감정은 분노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할 준비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은 지금부터 수사로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이 목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숨어있던 무지와 욕심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그 목소리를 찾아 나서는 길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세상을 바로잡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 목소리는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전화 한 통의 사기가 아닙니다. 이건 우리 시대의 새로운 전쟁입니다. 목소리를 빼앗기느냐, 되찾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저는 절대 등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경찰 조사실의 조명이 더 이상 차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실을 비추는 빛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비추는 건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확보된 서버의 뒷단을 추적하며 새로운 지도를 펼쳐 보이고 있었습니다. 조직의 통신망이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호는 국경을 넘습니다. 서버 위치가 두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하나는 서울 외곽, 또 하나는 동남아시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 다시 전율이 흘렀습니다. 조직은 단순한 사기꾼들의 모임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을 갖춘 범죄 시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목소리를 단순히 사기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집된 목소리를 데이터화하여 외국으로 판매하고 있는 정황이 있습니다. 감정 분석용 AI 시장에서 목소리는 돈이 됩니다. 감정 분석이라고요? 사람의 눈물과 떨림까지 돈으로 거래된다는 겁니까? 네. 이들은 사람의 공포를 팔고 가족 간의 정서를 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자산으로 바꾸는 범죄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공포를 느낀 나의 목소리, 울먹이며 떨던 순간까지도 그들에게는 하나의 돈벌이 수단이었고 상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를 되찾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 목소리를 되찾는 싸움을 하겠습니다. 경찰은 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의지가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니터를 돌려 제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위에는 통화 녹음 파일 목록이 있었고 거기에는 제 것뿐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사람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제 주변 사람들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조직은 한 사람의 정보를 취득하면 그 사람의 지인을 따라 들어갑니다. 지인 간의 통화를 수집하고 AI가 감정을 분석하면서 누구에게서 돈을 먼저 뺏을 수 있는지를 선별합니다. 어머니는 단지 첫 대상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더 이상 제 가족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스토리박스를 통해 알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피해자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지 못한 채 침묵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더 많은 범죄자를 키웁니다. 그 말은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하겠습니다. 제가 당한 이 공포와 분노와 진실을 끝까지 말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화를 받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스피커에서 또렷한 알림음이 들렸습니다. 해외 서버 접속이 실시간으로 포착된 것입니다. 화면에는 낯선 도시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익숙한 회사명 하나가 함께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 회사는 제 며느리가 다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수렴되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실수나 착오가 아니라 계획된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가장 믿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숨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주봐야 끝납니다. 저는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는 순간부터 이 싸움은 시작됩니다. 스토리박스는 그 싸움을 기록합니다. 당신의 구독과 알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경찰 상황실의 공기는 팽팽했습니다. 화면에는 해외 서버와 연결된 한 기업의 로고가 떠 있었고 그 로고는 제게 익숙했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지만 곧바로 제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회사는 제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입니다. 경찰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오히려 역시 그랬군이라는 묵직한 확신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의 내부 시스템에서 다수의 음성 파일이 흘러갔습니다. 문제는 회사 차원이었는지 개인 차원이었는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말과 행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제 목소리를 녹음해두면 AI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휴대폰을 제 입에 들이댔던 순간이 있었지요. 그것을 저는 단지 신기한 기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날 제 목소리를 묻고 녹음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AI 건강 분석이라고 했습니다. 설마 그것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AI 분석이라는 명목으로 감정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입니다. 제 안에서 새로운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이 분노는 처음처럼 무섭거나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의 신경이 한 방향을 향해 곤두서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회사에 가겠습니다. 진실을 제 귀로 듣고 제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직접 질문하시면 내부 반응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경찰과 함께 그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로 둘러싸인 건물은 현대적이었고 바깥에서 보기엔 누구나 신뢰할 만한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군가의 울음과 공포가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저장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회의실로 안내된 순간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여긴 어떻게? 그녀의 눈빛은 당황했지만 어딘가 준비된 듯한 기색도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AI 건강 분석을 하자고 했지. 그때 내 목소리를 녹음했지. 그 파일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라. 그건 회사 규정에 따라 보관된 것 뿐이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음성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라고. 그녀의 말은 조심스럽고 억울함을 담은 듯 했지만 제 귀에는 변명으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정을 터뜨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몰랐는지 알고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겼다는 사실이다.
저는 수당을 받긴 했어요. 회사에서 고객 음성을 많이 확보할수록 인센티브가 나온다고 해서 저는 그냥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스스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보험 영업이라는 명목으로 가족의 목소리를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 결과 이 회사는 AI 음성 데이터를 분석해 외부 업체와 공유했습니다. 일부는 해외 서버로 넘어갔습니다.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직원들도 있었고, 그중 일부가 수수료를 받고 음성 데이터를 제공한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렇게까지 되는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성과를 내야 했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이 있었고, 그 실적이 사람의 인생과 마음을 빼앗는 실적이었음을 너는 몰랐니? 며느리는 고개를 떨구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내 안의 눈물은 이미 다 말랐고 그 자리에 진실을 마주하는 힘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미워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내가 한 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이것은 사회 전체의 문제다. 그 순간 방 안은 고요해졌고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눈을 마주하며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고 있는 걸 전부 말씀드릴게요. 회사에는 AI 부서가 따로 있는데 그곳에서 목소리를 가공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외부 파트너사가 가져갑니다. 그 파트너사는 그녀는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끝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 파트너사의 대표는 어머니가 아시는 분입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어지는 이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 싸움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저는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끝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은 파멸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적의 얼굴을 마주할 것입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되찾는 싸움이며 사람의 마음과 가족의 신뢰를 되찾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잠시 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고 그 사람은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고 오랜 세월 동안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공기조차 무거워졌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이 조직의 파트너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내 목소리가 당신의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고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다고 느껴질 만큼 침착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내 가족의 목소리를 왜 가져갔습니까? 당신은 우리를 알고 있었고 우리의 생활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소리는 정보의 미래입니다. 그 사실을 어머니도 느끼셨을 겁니다. 사람들은 얼굴보다 목소리에 더 쉽게 마음을 열고 더 빨리 반응합니다. 목소리를 가진 자는 감정을 지배할 수 있고 감정을 지배하면 선택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차분했지만 그 차분함 속에 섬뜩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목적은 돈입니까? 아니면 돈은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시대는 데이터를 가진 자가 세상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값비싼 데이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포입니다. 공포라는 단어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사람이 평온할 때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빠지면 모든 걸 내어줍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목소리는 가장 순수한 감정이 녹아있는 자산입니다. 그 자산은 의학 분야에서 감정 예측 AI로 쓰일 수도 있고, 정치 여론 조작에 쓰일 수도 있고, 금융시장 흐름 분석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내 목소리는 나의 것입니다. 누구도 그것을 팔 권리가 없습니다. 이미 많은 이들의 목소리가 넘어갔습니다. 단지 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첫 번째 사람일 뿐입니다. 그의 눈빛은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일이 당연하고 필연적인 흐름이라는 듯이. 당신은 사람의 인생을 숫자로 만든 것입니다. 가족의 두려움을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감정은 가장 높은 가격에 거래됩니다. 어머니가 느끼신 공포와 눈물, 그 진동수 하나하나가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는 이 세상을 움직일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다시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격하게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차갑게 응축된 불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목소리를 되찾는 첫 번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를 되찾겠습니다. 당신이 빼앗은 것은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입니다. 어머니 한 명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한 명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명으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저항의 시작을 본 순간의 긴장이었습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가져갔지만 나는 뜻을 지키겠습니다. 당신은 공포를 팔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정적은 끝의 정적이 아니라 시작의 정적이었습니다. 이제 싸움의 방향이 명확해졌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드디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여러분, 이 싸움은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화 한 통으로 목소리를 빼앗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침묵은 그들의 시장을 키우지만 우리의 인식은 그들의 시장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절대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 자리한 감정은 단 하나였습니다. 싸움이 시작되었다는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도 되고 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싸움을 선언해야 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고 앉아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긴 보이스피싱 피해 후기들이 떠올랐습니다. 대부분은 중간에 멈춰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숨겼거나 두려워서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되찾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제 목소리가 도둑맞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4천만 원을 요구한 전화. 그 전화는 단순 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데이터로 훔치고 시장에 파는 조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어갔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그 전화를 받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혹은 전화를 받았지만 단순한 장난 전화라고 넘긴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과 기억을 훔치는 범죄입니다. 화면 속에는 시청자가 머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이것은 목소리를 되찾는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어야만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목소리를 팔 수 없습니다. 말을 마치는 순간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숨은 결의의 숨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와의 협력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피해자 가족들 일부가 초대되어 있었고 저는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도 아들이 사고를 냈다고 해서 돈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잃었습니다. 우리는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되찾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우리 목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찾고 다시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제 남편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부끄러움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그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침묵하는 동안 그들은 더 많은 목소리를 훔칩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들의 시장은 무너집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무거웠지만 그 무거움 속에는 새로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의 떨림이 아니라 희망의 떨림이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음성 데이터 복구팀을 구성하겠습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저장된 서버 위치를 추적하고 AI 분석에 사용된 모든 기록을 확보하겠습니다. 그 과정은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피해자들과 이야기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기록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지 수사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를 되찾는 일입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더 큰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싸움은 우리가 끝낼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되찾아야만 다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은 단지 제 입에서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화면을 통해 이 영상을 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도 같은 울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찰의 국제 공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해외 서버에서 대량의 음성 데이터가 회수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 목소리도, 제 이웃의 목소리도, 심지어 제 며느리의 부모님 목소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데이터는 감정값, 시간대, 심박수까지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돈을 내고 공포를 사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안의 분노는 더 이상 타오르는 불길이 아니라 단단히 응축된 결의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되찾기 위해 여기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돈을 되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려는 시스템에 맞서 우리의 존재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날 스토리박스 생방송을 통해
저는 전 세계 피해자들과 연결되었습니다. 화면에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이들이 많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전화를 끊었지만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저도 싸우고 싶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떨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피해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생존자이며 증언자이며 이 싸움의 시작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의 댓글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행동입니다. 채팅창에는 조용하지만 강한 메시지들이 하나씩 올라왔습니다. 지금 눈물이 납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국제 공조를 통해 조직의 핵심 리더 12명이 체포되었으며 서버 내곳이 폐쇄되었습니다. 피해자 데이터의 복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는 법적 절차를 거쳐 삭제 및 반환될 예정입니다. 그 발표가 끝나자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목소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마이크 앞에 앉아 시청자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아직도 말하지 못한 목소리를 품고 있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침묵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목소리를 되찾는 순간 세상은 바뀝니다. 저 스토리박스는 모든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소리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당신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공포의 메아리가 아니라 희망의 울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빼앗기는 시대가 아니라 목소리를 되찾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지키십시오. 그리고 함께 하십시오. 스토리박스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 집 거실에는 조용한 웃음소리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전과는 다릅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의 두려움 대신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잘못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가 욕심을 내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그 전화를 받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너를 용서하기 위해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너 역시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이 싸움의 동행자가 되어야 한다. 그녀는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후회가 아니라 다짐의 눈물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조용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싸움을 시작해줘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저도 같이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이제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라 회복의 울림이었습니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피해자의 62%가 50대 이상이며 그중 상당수가 가족의 목소리를 이용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음성합성 기술을 이용한 신종 수법은 지난해 대비 무려 410% 증가했습니다. 경찰은 이것을 단순 전화 사기가 아니라 국민 정서를 노리는 사이버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경찰 발표 후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전화 한 통으로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통화로 금융 거래를 하지 마시고 가족 음성을 이용한 긴급 요청에 즉시 확인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사기관은 결코 전화로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마음, 그리고 목소리의 문제입니다. 목소리를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지배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믿고 연결될 때 그들의 시장은 무너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의 목소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상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침묵은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는 것은 단순한 응원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여기 존재한다는 선언이며 또 다른 피해자를 막는 행동입니다. 스토리박스는 당신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그 울림이 더 이상 절규가 아니라 생존의 외침이 되도록 우리는 함께 움직일 것입니다. 스토리박스는 당신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현실 속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같은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로 우리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심이 아닌 생존입니다. 실제 보이스피싱 음성복제 수법. 1. 가족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한다. 엄마, 아빠, 여보라고 부르는 순간 감정이 무너집니다. 이것은 AI가 감정을 자극하는 트리거 단어입니다. 울먹임과 숨소리를 섞는다. 실제 아들의 고통을 복제한 듯 느끼게 합니다. AI는 단순 목소리가 아니라 감정 곡선을 그대로 복제합니다. 3. 국가기관 사칭 시간 압박.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구속됩니다. 전화 끊으면 체포됩니다. 이 압박은 뇌의 판단 기능을 마비시키는 심리 공격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행동 4가지. 1. 어떤 경우에도 통화 중 은행 업무를 하지 마십시오. 이 전화를 끊고 가족에게 직접 다시 전화하십시오. 3. 음성 문자, 카톡도 확인하십시오. 사기범은 문자까지 조작합니다. 4. 통화 중이라도 일일이 문자 신고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